임수를 볼까요? 자, 임수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호수나 바다와 같은 큰 물을 말하고요. 자, 개수는 또랑, 그 다음에 공기 중에 퍼져 있는 공기 중에 물로 볼게요. 저는 자, 그래서 뭐 안개, 비, 눈, 뭐 이런 게 다 개수로 보면 돼요. 그래서 병화는 뭘 싫어하죠? 개수를 싫어해요. 공기 중에 안개 있으면 어떻게 병화가 가려지죠. 구름도 마찬가지고 눈도 그렇고. 자, 임수는 호수 바다 위에 병화가 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아주 둘 다 좋죠. 바짝바짝바짝 빛나고 굉장히 그림이 좋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임수 통하. 임수는 통한다. 이게 물하자죠. 원래는 하천 할 때. 그러니까 임수는 하천에 통한다 할 때 이 하를 천하로 해석을 했는데 적전수서 강의할 때는 그리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임수는 천하에 통하고 큰 하늘에 강에 통하고 그렇죠. 임수는 뭐예요? 큰 물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오래오래 멀리 길게 통하는 거죠. 개수는 또랑이기 때문에 작은 물이겠죠. 이 길이가 짧잖아요. 임수는 큰 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중국의 황하강처럼 큰 그 물줄기는 멀리 통하죠. 그러니까 하늘에 닿을 정도로 물줄기가 길다라는 의미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어쨌든 임수는 큰 물이다 보니까 하늘에 있는 물가에까지 통하고 능설 금기. 자, 이 설자도 마찬가지로 이거 같은 의미죠. 자, 설한다. 금의 기운을 뺀다. 그죠? 왜냐면 자, 수가 있고 금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금생수죠. 자, 좋게 이야기해서 금의 입장에서는 내가 수를 생해 주는 거지만 수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금의 기운을 빼와 버리는 거죠. 이게 뭐다? 이게 설이죠. 그런데 자, 금은 약하고 수는 강해요. 그러면 강한 사람이 약든 사람 걸 약치우죠. 빼오죠. 그래서 우리가 금이 도와주고 싶잖아요. 나도 약하니까. 나도 살고 봐야 되는데 나도 약해 죽겠는데 강한 상대방이 나를 와서 설계시킨다. 자, 몸이 약한 어머니가 있는데 자식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어머니를 의사에 반해서 억지로 뭐 젖을 빨아먹는다든지 그걸 설계시키는 거죠. 이걸 우리가 뭐냐면 도수라고 그러죠. 도둑도자에 도설한다. 억지로 빼가는 거예요. 이게 약한데 어쨌든 생활의 입장에서 보면은 어쨌든 수 입장에서 보면은 금의 기운을 설계시킬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강하죠. 임수니까 양이니까 그리고 그러한 강하면서도 중용의 지덕 그러한 덕이 있고 주류 불체. 자, 주류는 뭐죠? 널리 두루두루 짜죠. 두루두루 흘러다닌다. 물은 두루두루 흘러다니죠. 상선약수처럼 여기저기 두루두루 흘러다니고 불체, 막힘이 없어요. 통근, 자, 뿌리를 두고 있고 투계, 개수가 천간에 투출되어 있다. 통근, 지금 우리가 임수를 논하고 있는데 자, 밑에 뿌리를 두고 있어요. 유근이죠? 뿌리를 두고 있다. 그리고 천간의 개수가 투출되어 있다. 그러면 충천분지, 하늘과 충하고 하늘과 가서 충할 정도로 그런 기운이 있는 거죠. 그리고 분지, 땅을 분주히 다니다는 거예요. 분주히 달릴 뿐이요. 원래 뜻이 달릴 뿐. 그래서 땅을 달린다. 물은 뭐야? 막 땅을 여기저기 다 다닐 수 있죠. 그리고 길어서 하늘을 충할 수 있을 정도다. 그래서 개수가 투출하면 통근하고 개수가 투출하면 하늘을 찌르고 충천 그리고 땅을 달릴 수 있다. 분지 그렇죠? 땅을 달린다. 화즉 유정하고 당연하죠. 우리가 화한다는 건 뭐죠? 합이라는 거죠. 합을 하게 되면 유정하고 임수합을 하는 건 뭐죠? 정화죠. 정임합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임수가 정화와 합을 하면 유정하고 즉 따라가게 되면 어떻게 된다? 상제 서로 구제함이 있다. 종환즉 구제함이 있다. 자, 화세에 종한다 그 말이죠. 어디에 종하냐? 화의 세력에 종하면 서로 구제함이 있다. 수와 기제를 의미한다.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잠깐 수와 기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수는 뭐죠? 화수는 미제예요. 미제. 화수는 미제. 그 다음에 수화는 기제가 돼요.
자, 무슨 뜻이냐? 화수는, 자, 화는 구리화 중절. 이게 화죠. 수는 뭐죠? 일감수 중연. 일감수 중연. 그러니까 가운데가 연결되겠죠? 아, 일감수 중연이죠. 그래서 이게 끊어지고 이렇게 연결됐어요. 자, 이거는 뭐죠? 화. 구리화 중절. 가운데가 끊어진 게요. 자, 이거는 양이고 이거는 음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뭐죠? 가운데가 연결됐죠. 이게 뭐죠? 이 일감수 중연이에요. 자, 화는 어떻게 죠? 화는 기운이 위로 올라가죠. 수는 뭐죠? 밑으로 내려요. 둘이 만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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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만날까요? 못 만나죠. 못 만나. 화는 위로만 올라가고 수는 밑으로만 내려가고. 이 그림을 이해 못하신 분들은 주역 괜히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아신 분만 그냥 참고하시면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화수미제는 둘이 절대 만날 일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해결될 일이 없어요. 구제함이 없어요. 서로 각자 도생, 각자 길 가버리는 거죠. 서로 섞여서 뭔가를 만들어내려고 하질 않아요. 원초적으로 만날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수화는 뭐냐면 수가 위쪽에 있는 거죠. 일감수 중연. 자, 그러면 수가 이렇게 있어요. 위에. 화가 밑에 있어요. 화는 구리화 중절이기 때문에 이게 화죠. 자, 이게 화고 이게 수예요. 그래서 수화 기제. 자, 수는 뭐죠? 수는 무겁죠. 음이죠. 밑으로 내려와요. 화는 뭐죠? 가볍죠. 위로 올라가죠. 그러면 이 두 개가 서로 내려오는 과정에서 서로 섞일 수가 있어 없어요? 섞일 수가 있죠. 서로 만나죠. 그래서 서로 뭔가가 만나야 썸씽 생기는 거 아니에요. 남녀가 만나야 썸씽 생긴지 아예 만나지 않으면 뭐가 생길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수화 기제가 서로 위치가 다른 관계에 있다 보니까 서로 섞일 수가 있다는 거죠. 서로 섞여서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뭔가가 만들어질 수 있다. 그래서 수화 기제. 이게 좋은 거야. 이게 좋은 거다. 이게 좋다고 보는 거죠. 이거는 별로 안 좋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화가 종, 즉 임수가 어디 종해요? 화에 종해버리죠. 따라가는 거죠. 그런즉 서로 상제, 구제함이 있다. 즉 수화기제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화기제는 서로 뭔가 섞여서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런데 화수미제는 미제예요. 해결되지가 않아요. 그렇죠? 구제함이 없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러니까 구제한다는 것은 수화기제를 말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요거를 설하고 평주에서 뭐라고 주석을 달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하자. 통하자라고 하는 것은 천하야라. 천하야다. 천하의 은하를 의미한다. 여기 보면은 제가 각줄 달았는데 이 적절주석 강의에서 이야기했어요. 어떤 분들은 이거를 하를 은하수로 이야기하시면 됐어요. 은하수. 하늘의 은하수. 자, 하늘의 은하수에 통한다. 그 말이에요. 하늘의 은하수에 통한다. 임수. 임수라고 하는 것은 장생, 신. 요거는 다 아시겠죠? 자, 임수는 어디에서 생하죠? 신금에서 생해요. 12운성 이야기입니다. 12운성. 12운성. 이번에는 12운성 띄우지 않겠습니다. 임수는 신금에서 생한다. 신내 곤이. 신금은 곧 뭐다? 신이다. 곤방향이다. 곤이다. 요걸 앞에 설명했죠? 백지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잠깐만요. 이거는 후천 8개 방향을 제가 앞에서 해드렸죠? 자, 자는 뭐다? 북쪽. 감께. 자, 오는 남쪽. 리께. 자, 그 다음에 묘는 동쪽. 진께. 그 다음에 유는 뭐다? 택께. 택께. 요거 서쪽이죠? 자, 동쪽, 북쪽, 서쪽, 남쪽이에요. 리께입니다. 리께, 구리. 자, 이게 사정방에 4개의 정방향. 동서남북 정방향. 요게 사정방. 그 다음에 사우가 있었죠. 삐뚤어진 거. 자, 그럴 때 삐뚤어진 건 어떻게 된다? 이렇게 가로지는 거. 자, 여기가 뭐였죠? 여기가 공께에 있어요. 여기가 뭐였죠? 건께에 있어요. 건께는 서북 방향이에요. 여기는 공께는 서남 방향. 어머니. 자, 여기는 감께예요. 감께는 뭐다?
역시 이것도 주역을 모르신 분은 그냥 넘어가셔야 돼요. 강께는 뭐죠? 여기는 동북 방향이죠. 여기 산을 의미하고 여기는 땅을 의미하죠. 토를 의미하고. 자, 여기는 손 방향이죠. 손은 우리가 뭐죠? 손은 바람이죠. 바람. 지는 목이고 바람이니까 무슨 바람? 동남풍 바람. 많이 들어보시죠? 동남풍. 이쪽이 봄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자, 자예요. 그럼 여기 뭐가 있을까요? 해, 자, 축이 있겠죠. 이게 뭐예요? 겨울이죠. 그 다음에 묘가 있으니까 그 사이에 뭐가 있어요? 인, 묘, 진이 있겠죠. 이게 뭐죠? 봄입니다. 인묘진. 자, 오가 있죠. 여름에. 그러면 뭐가 있어요? 사, 오, 미가 있겠죠. 여름이 있겠죠. 자, 유는 뭐죠? 신유술이죠. 신, 유, 술. 이거 뭐예요? 가을이 있겠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 공깨는 뭐냐면, 자, 간방향에는 뭐가 있다? 인이 있어요. 그 다음에 곤방향에는 뭐가 있다? 신금이 있어요. 그래서 간, 곤보다 이거는 인신충이라고 앞에서 이야기했어. 인신충. 그러면 이 성과 이 건깨는 사해예요. 사해.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야기를 드리면 이런 의미다. 그래서 이 신금은 곧 곤이다. 신금은 뭐다? 곧 곤의 방향이다. 그 이야기가 이거예요. 신금이 여가 있죠? 신금이 곧 여기에 있다. 그래서 자축이며 진사오며 신유술이 한 바퀴 빙 도는 거예요. 이거를. 자,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좀 아직은 지우지 않게요. 그 다음에 신내 곤이, 신는 곧 곤 방향이다. 여기 곤 방향이다. 천하지구, 천하의 입구다. 그리고 생어, 임생어신. 그리고 여기 신금은 뭐죠? 임수의 생지예요. 생지고 능설 서방금, 숙살지기. 뭐죠? 금생수. 임수니까 뭐죠? 금의 기운을 설기시킬 수 있죠. 자, 금은 뭐다? 서쪽 방이에요. 서방이죠? 서쪽 방향이고 금은 뭐다? 숙살지기라고 그랬죠. 그래서 금은 숙살지기면서 서쪽 방이죠. 그래서 수는 금생수로 하다 보니까 임수가 얘가 있잖아요. 지금 자수가 얘가 있죠. 그러니까 이 금의 기운을 설기시키다. 서쪽 금방향의 숙살지기 기운을 설기시킬 수가 있는 것이다. 그 말이죠. 신금의 장생지고요. 임수가.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건 지워도 되겠죠, 이제? 자, 수성. 물의 성질은 주류. 두루두루 주자죠. 두루두루 흐르려. 두루두루 흘러다니고 불체, 머물지 않아요. 막히지가 않아요. 막힐 채. 우리 체한다 그러죠. 막히지가 않아요. 소위 그러한 까닭의 위 강중지덕냐라. 강중의 강하고 중용의 덕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거를 이제 주역에서 보면은 일감수중연. 이게 지금 수잖아요. 감깨. 자, 이게 똑같이 이렇게 볼까요? 그러면 이게 2호죠. 이게 5호예요. 뭐 이게 가운데가 이제 중이고 이제 양음인데 이거는 부정인데 그런 걸로 설명하시려고 하는 분도 있는데 어쨌든 그냥 여기서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강중지덕이다.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역에서 말하는 음양과 이거를 연결시킬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연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신자진 뭐죠? 수국이죠. 신자진 수국이 모두 갖추어져 있다고 하면 투 개수 그리고 개수가 투출되어 있다. 자, 여기 임수가 있어요. 임수가 있고 은하수 여기 나오네요. 천하. 자, 임수가 있고 밑에 신자진이 있고 여기에 개수가 투출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물의 세력이 엄청 세지죠. 그러면 그 세가 어떻게 해요? 범람하죠. 범람합니다. 자, 지지가 물바다예요. 신자진. 위에 또 개수가 투출됐어요. 물이 올라왔죠. 또 임수가 있죠. 어떻게 물이 엄청나게 세지죠. 범람해요. 물이 막 여기저기 다 다니죠. 비록 유무기지토. 무토와 기토가 있다. 뭐예요? 기토는 뭐다? 토국수하죠. 극을 하죠.
그런데 물이 너무 범람해요. 물이 엄청나게 많은데 임시로 흙으로 그 막아요, 물길을. 그럼 어떻게 되죠? 댐을 안 보죠? 치고 넘어가 버리죠. 흙을 그냥 밀고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비록 토국수로 평상시에는 이게 만약에 산이 이렇게 있다. 그럼 여기다 흙을 싸가지고 물을 막을 수 있겠죠. 임수를 막을 수 있겠죠. 이게 무토니까 무토는 막을 수 있겠죠. 기토는 막지 못하고 우리 기토 타김된다고 하지만 흙탕물이 돼버리긴 하죠. 기토 타김은 물이 흙이 낮다 보니까. 근데 무토는 임수를 막을 수 있겠죠. 댐을 막을 수 있겠죠. 일반적으로는. 그런데 물이 너무 많으면 어떻게 해요? 이 댐이 어떻게 붕괴되겠죠. 그렇죠? 흙을 밀고 그냥 내려가 버리죠. 그래서 수, 비록 유, 무기, 지토, 무토와 기토가 있다 할지라도 불능할 수가 없어요. 뭐를? 지, 그칠 짓지. 그칠 짓자죠? 그치기 할 수가 없어요. 뭐를? 기류, 그 흐름을. 물이 이렇게 흘러가는 거를 막을 수가 없다. 왜? 너무나 물기운이 강하기 때문에. 만약에 강제지 이거를 막으려고 해서 점점 흙을 높이 쌓아요. 이렇게. 흙을 높이 쌓으면 어떻게 돼요? 물이 나중에 터져버리면 엄청나게 피해를 일으키겠죠. 밑에 동네. 이걸 만약에 강제, 억지로 그거를 제지하려고 했을 때는 어떻게 된다? 오히려 충격. 중하고 때릴 격이죠. 충하고 격이에요. 그리고 성환, 반드시 우환이 생긴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라? 물을 흘러가게 내버려 두라는 거죠. 물을 흘러가게 내버려 두라. 그래서 필수, 반드시 해야 된다. 뭐다? 용목지설. 목을 써서 설계시켜라. 제가 앞에서도 이야기했죠? 자, 제가 앞에서 어떤 것이 있을 때 이게 강하다. 그러면 그걸 하려고 하면 안 된다. 어떻게 된다? 풍선이 구멍을 하나 딱 뚫어서 바람을 빼라고 그랬죠. 이게 뭐다? 이게 설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나치게 강한 것은 누르려고 하면 어떻게 된다? 튀어버린다고 그랬죠. 그럴 바에는 어떻게 된다? 설기시켜라. 힘을 빼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수가 범람하잖아요. 수가 엄청나게 이 범람하고 있다. 그렇죠? 범람하고 있으니까 이 수 기운을 빼라. 뭘로? 목으로써 설기시켜라. 그 말이죠. 그래서 필수, 반드시 모름지기, 용목, 목을 써서 설지, 이를 설기시켜야 된다. 그렇죠? 이거를 토로 막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순기세야, 순기기세, 그 기세에 순응을 해야 되는 것이고, 불지, 불치, 이르지 않아야 되죠. 충분, 충하고 달리는 것에 이르지 않아야 된다. 그렇죠? 그렇게 순응을 하면은 이 충하고 물이 막 내려와서 때리고 달리고 하는 것에 이르지 않는다. 이거는 제가 중국 중국 신화 이야기를 올려놨었죠. 거기에 보면은 우임금이 나온가요? 우임금이 나오고 그 아버지가 있죠. 근데 그 전에 아버지는 그러니까 중국에 있어서 이 치수 정책이 정말 중요했어요. 치수가 성공하면 성국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수십 일 동안 몇 달 동안 비가 내려서 황하를 다 삼켜버리니까. 근데 이 앞에 전에 임금은 물을 막으려고 했어요. 막아서 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실패한 거죠. 근데 우임금은 뭐 했다? 물을 그냥 흘러가게 다 타버린 거예요. 물길을 막지 않은 거야. 그 신화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분이 치수 성공을 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라의 임금이 되죠. 하나라의 임금이 됩니다. 치수에 성공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이야기는 신화를 참조해 주시고 그 내용이 생각나요. 물길을 막았기 때문에 치수에 성공을 못했고, 그러니까 물난리가 나면 예컨대 중국에 비가 막 3달, 4달 이렇게 오는데 그걸 댐을 막아가지고 이 물을 못 가게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겠죠. 뚝 터져버리면 난리 나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물길을 타버렸다. 우임금은 그런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렸고요. 지나가는 길에 자, 합정화목. 자, 임수는 뭐 합을 한다? 정화와 합을 하죠. 그래서 뭐다? 정입합목이 만들어지죠. 우능생화. 뭐야? 목생화가 되죠. 생을 해줄 수가 있죠. 임수가 되면 수는 뭐죠? 원래 수는 뭐요? 화를 극을 해야 되죠. 그런데 정화와 합을 해서 목을 만들어서 목생화로 만들어질 수 있다. 그 말이죠. 우능생화. 생을 해줄 수 있다. 가위 유정하다. 이거는 정이 있다라고 할 수 있다. 생어 사오미월. 만약에 자, 임수가 사오미면 뭐죠? 여름이죠. 여름에 태어났다면 사주에 화토 병왕. 토도 많고 화가 토가 많다. 이 화와 토가 병왕.
많다. 그러면 수가 어떻게 되냐 이 말이죠. 그럴 때는 별무, 별도로 없다. 금수의 상조가 없다. 자, 수를 도와주는 건 뭐죠? 자, 금이죠. 금은 뭐죠? 생을 해주고. 자, 수는 뭐죠? 불을 해주죠. 자, 임수가 있는데 금수가 도와주지를 않아요. 그리고 화와 토가 많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수가 이를 따라가야 되겠죠. 그러면 화왕. 화가 왕하고 투간즉 정화. 화가 많고 위에 화가 이렇게 투간이 되면 어떻게 된다? 임수라 할지라도 수국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불이 엄청나게 센데 거기다 물 한 컵 떠가지고 물을 부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불이 더 확 번진다고 그랬죠. 물은 증발돼 버리고 물은 없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어떻게 된다? 그냥 따라가는 거죠, 불을. 토왕. 토가 많아요. 자, 물은 요만치 있는데 주변에 다 산이에요, 이렇게. 다 막아버리면 갇히죠. 그래서 토가 왕하고 투간. 또 토가 천간에 나왔기 때문에 얼마나 세력이 강해요. 그럴 때는 정토. 토를 따라가는 거죠. 저하, 윤택. 저하스럽고 윤택하게 되는 것이다. 이날링이죠. 그래서 뭐다? 유상제 지공야라. 그래서 서로 이 구제하는 그러한 공이 있게 된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격에서 배우면 뭐 정화, 종살 뭐 이런 얘기죠. 그냥 따라가는 거죠. 본인이 약하기 때문에. 본인은 따라가기 싫지만 어쩔 수 없이 따라가야 되는 경우. 너무나 약한 경우 본인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1대 사주가 8글자니까 1대 7이겠죠. 정확히 말하면 1대 7이겠지만 실은 1대 7이 더 되겠죠. 그렇죠? 임수 하나 있고 주변에 전부 화예요. 근데 밑에 인호술 화국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인호술 화국 삼합은 뭐야? 하나보다 더 훨씬 센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온통 주변에다 불받아요. 나 혼자 외로이 그걸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능멸당하겠죠. 화한테. 그럴 때는 어떻게 된다? 항복. 그게 뭐다? 종. 따라간단 말이야. 그냥 따라가겠다. 내가 너를 원래는 극해야 되지만 내가 세력이 너무 없고 너의 세력은 너무나 강하니까 나는 너를 따라가겠다. 그래야만 살아남겠죠. 그래서 이게 유상제 지공이라. 이런 정도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임수도 마치겠습니다.